불용님의 친동생이 있습니다. 네. 무주택자예요. 이제 형을 찾아온 겁니다. 네. 형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불용님은 어떻게 가이드해 주시겠어요? 일단 동생이니까 찍어줘야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올 사이클의 다음 순서가요. 네. 그 다음에가 침체 하락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쇠퇴기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했어요. 네네. 쇠퇴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 쇠퇴기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못 자르듯이 언제부터 네네. 쇠퇴기가 시작이야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의 사이클이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그 시작점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침체장에서 출발은 공급 부족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쇠퇴기의 출발은 수요의 감소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아까 확산기와 그다음에 급등기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뭐 웬만한 곳의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 후반에 일어나는 확산기와 급등기가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쇠퇴기가 만약 온다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급등기, 그러니까 확산기와 급등기 중간에 어떤 특정 지역의 입지가 조금 떨어진다거나 뭐 하는 지역이 뭐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거나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점차 쌓여가면서 네. 차근차근 수요가 줄어들었구나 이런 현상이 오게끔 시장을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살짝 시장이 좀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네. 두 가지 방금 말씀하신 게 청약 경쟁률이 줄어든다. 네. 그리고 미분양이 쌓인다. 네.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으면 네.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네.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말씀드렸던 청약 경쟁률이 감소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서 체계는 없는데 네. 중간에 한 가지 정도가 더 낀다라고 하면은 청약 경쟁률이 그냥 무조건 감소하는 그 이런 어떤 그 단답형의 답보다는 네. 청약을 할 만한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과 또는 입지가 나쁜 곳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그 중간 단계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은 청약 경쟁률이 계속 유지가 될 거고 네.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은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면서 일종의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청약 경쟁률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양극화가 섞여가면서 나타날 거고 그러면 이제 입지가 떨어지는 곳이 자연스럽게 미분양이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서 미분양 총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미분양이 늘어나네? 그러면 시장이 그런 거나 뭐 이제 바뀌는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그동안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다시 수요에서 빠져버리겠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요즘들 하도 이슈가 되는 금리 인상. 네. 이 금리 인상들이 또다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이분들도 수요가 빠지겠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네. 자연스럽게 쇠퇴기에 접어들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무자르도 언제부터 여기부터 이제 쇠퇴기야 하고서 탁 자르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다가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쇠퇴기더라. 네. 이런 느낌으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그래서 네. 관찰을 해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네. 어디 미분양 났어요? 이제 시작인가요? 되게 급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저는 이제 이거를 갖다 보통 경제학에서 스팟 또는 플로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스팟은 특정 시점이고 플로우는 흘러가는 물처럼 가는 어떤 그 추세인데 예. 저는 그 하나의 현상만 보면서 그 스팟적인 현상만 보면서 뭐뭐인가요?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 이 플로우를 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좀 생각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대표적으로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네. 지금이 그래도 상승장 그래도 후반 정도에 왔다고 하니까 네. 나는 지금 집을 사면 안 되겠구나.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하락기가 돼서 네.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야지. 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거잖아요. 네. 이런 생각은 어떻게 제가 보시나요? 경험자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죽었다 깨나도 그러면 집 못 사실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왜 그러냐면 네네. 저도 분명히 봤고 상승할 때는 이분들의 기준점이 어디냐면 상승하기 전에 가장 쌌던 분양가예요. 분양가.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의 아파트가 5억 6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10몇 억이야. 예. 그때 샀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기준점이 과거에 가 있거든요. 네네. 예. 지금 주변의 시세의 움직임을 비교를 하는 현재 시점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네. 항상 과거에 집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막상에 이제 예를 들어서 침체장에 접어들잖아요. 그럼 또 이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그 과거의 기준점을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면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언제 어느 순간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 결국 이분들이 뭐 할 거냐.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안 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분들은 네. 지금 최고의 수익률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적정하게 내가 그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걸 잘 모른다고 한다면 그냥 저는 지금 들어가셔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거저라도 살려고 하는 집이기 때문에 원래 네. 최고의 수익이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는. 그렇죠. 일단 거주 목적이 컸죠. 거주의 안정성이 네.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나는 거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목 손실이에요. 그 명목 손실은 나중에 다시 침체장을 지나고 상승장에 접어들게 되면 다시 그게 수익이 손실에서 수익으로 바뀌는 과정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즐거워져요. 재밌어요. 왜?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넘어서는구나, 드디어 이 힘든 과정을 넘어서는 그 과정이요. 공부하는 과정이 돼버려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분들이 그 구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평상시는 신경 쓰지 않고 있거나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평생 못 사는 상황이 나오고 또 다시 상승장 중후반에 그때가 들어와서 뒤늦게 또 뒷북을 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상황이 있어서 네. 저는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거주의 안전성과 더불어 플러스 알파로 수익이다라고 접근을 하고 구입을 하시는 게 공부도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느끼는 부동산 투자의 묘미도 느끼게 되고 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어보신 분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투자자의 단계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무주택자이신 분들한테 가끔씩 질문을 받아보면 네. 하락을 걱정하는데 그 하락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산 게 꼭지면 어떡해요? 여기에서 지난 분양가로 떨어지면 어떡해요? 네.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우리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지만 이 네. 다독다독은 인문학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꼭 그렇지만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사람들이 못 사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득보다 내가 겪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훨씬 더 크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감정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게 좀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서 하락을 하게 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고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누가 힘드냐면 정치인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네. 나라를 운영하는 물론 그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뭔가 행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 중에 하나로서 또 부동산 대책, 활성화 대책 이런 게 또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명목 손실이 발생하긴 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는 다시 상승기로 접어드는 과정 속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활성화 정책이라는 게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특히나 또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하락이라고 표현하면서 머릿속에서는 금융위기를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대폭락의 시기. 예, 네. 이게 부조화죠. 인지 부조화죠. 근데 저는 어쨌든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집을 안 사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 있잖아요. 전세 시장이라고. 예, 그렇죠. 네. 근데 하락을 하게 되면 집을 안 살게 되면은 재밌는 건 전세 가격은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동안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세 가격보다 더 낮은 매매 가격을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바꿔 말하면 하락장이라서 급격히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 거는 인정하겠지만 예. 사실상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하방을 받쳐주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본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급격한 하락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 네. 그리고 그때 힘들어 죽겠다라고 외치셨던 분들을 제가 예전 사례로 돌이켜보니까 다 뭐 하신 분이냐면 상승장에 욕심을 심하게 부리시다가 지금 굉장히 자금난에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이분들이거나 또는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제가 다 똑같이 경험하고 네. 부딪혀보고 그 다음에 느꼈던 내용이다. 그걸 조금 먼저 경험한 꼰대세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무주택이신 분들은 사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시다가 네. 이제 막 너무 많이 오르니까 집값이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막 시작하신 단계이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사실은 생각을 되게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네. 이런 가정을 들어볼게요. 이제 불용님의 친동생이 있습니다. 네. 무주택자예요. 여태까지 말 안 듣다가 네. 이제 형을 찾아온 겁니다. 네. 형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불용님은 어떻게 가이드해 주시겠어요? 일단 동생이가 찍어줘야죠. 그겁니다. 물론 이게 자금 사정과 네. 뭐 이런 것들 다 따져서 네. 구체적으로 해야겠지만 네. 좀 대략적으로 가이드를 주신다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무주택자분들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이분들 되게 조급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리고 뒤쳐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이분들을 따라잡아야 되는 생각이 가장 강해요. 네. 근데 그 사실을 몰라요. 본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 그 상황에 와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예, 예. 저는 가장 처음부터는 그 사실부터 얘기를 해요. 지금 당신 상황은 투자할 상황이 아니다. 네. 되게 조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저는 조금 더 무언가 그 욕심 중에 쉽게 버릴 수 있는 하나를 버려라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완전 제 경험이거든요. 예. 제가 태어나서 살았던 곳은 서울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부룡이라는 사람이 초보자 시절에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겠느냐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느냐 당연히 벗어나고 싶지 않죠. 네. 근데 저의 선택은 그때 뭐였냐면 서울의 그 아파트에 살고 싶었죠. 좋은 데서 가고 싶었고 이왕이면 더 좋은 데 가고 싶었는데 현실을 인지했던 것 같아요. 저는 흙수저고 저는 가진 돈이 없고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거 무리하게 하게 되면 결국 이게 대출 증가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다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저를 좀 판단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첫 번째 선택이 뭐냐면 그러면 결국 나의 선택에 있어서 한 발 양보하는 거는 경기도민이 되는 수밖에 없다. 서울은 불가능하다. 네, 경기도민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진짜로 그때 주민등록등본에서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바꾸는 순간 기분이 묘하긴 해요. 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올라올 수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내가 그 감정적으로 조급하게 따라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냉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확률 게임상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내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던 것 같고 과감히 그래서 경기도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첫 번째 선택이 그때 부천이었어요. 네. 제가 신정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되게 가까운 동네였거든요. 그쵸, 네. 예.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송파에 살고 있었다면 하남이나 성남에 갔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본인 단계를 잘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장이 끝나고 다음 장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다시 기회가 계속해서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과정을 경험해 보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이분들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거는 가까운 동네에서 한 단계 포기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라. 그리고 움직여라. 그게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좀 마음은 쓰릴지라도 네. 좀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알고 그리고 집을 사는 그 경험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하락장을 겪으시더라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네. 다음 사이클이 돌았을 때 충분한 기회를 이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쨌든 네. 다른 동네로 마음에 들지 않는 동네를 가는 것에 속상한 그 느낌이 드신다면 제가 네. 반대의 경험을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그때 그런 상황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네. 되게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던 경험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 제가 와신 상담 계속해서 그 동네 주변 엄청나게 지켜보면서 네. 나도 결핍이 있으니까 올라가야지 했을 거잖아요. 그분하고 저 그 상황이 뒤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분은 영끌해서 예. 그 상황에서 하우스퍼가 되셨고요. 네. 그래서 결국엔 그거를 지키지 못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 기분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고 속상한 느낌이 있었고 내가 밀려난 느낌이었지만 네. 네. 아, 내 선택이 맞았구나라고 할 때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아드레날린 있죠. 예, 예. 그 느낌이 오히려 저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기분은 다음번에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잠시 뒤로 미루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의 그 분노를 공부로 승화시키기를.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고. 저도 부모님이랑 똑같은 경험이었었거든요. 저도 서울서 태생이고 네. 서울서 공부를 했고 신혼도 서울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 그리고 경기도로 갔어요. 왜요? 저는 고양시로 갔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2001년도 2년도 그때 저 돈이 없으니까 예. 화곡동 좀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했다가 예, 예. 그 돈 가지고 3천 4천 가지고 할 수 있는 서울에 그 당시에도 없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그냥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에 가는 거였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고 다음을 도모하시는 게 현실적이다. 네. 네.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네. 선배들이 성공한 선배들이 경험했던 비슷한 경험이 바로 이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서울에 살 수 없었기에 와싱 상담하고 다음에 서울로 진입하는 그런 전략을 노리는 게 좀 제가 들어도 그게 좀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럼요. 많이 드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서울만 고집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아, 답이 없는 가격대라서 보면 씁쓸하고 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한 1부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불용님 하면 떠오르는 게 갯매우기, 갯벌리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거를 좀 2부에서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큰형님 이론이라고 아주 기가 막혀요. 네, 불용님 하면 갯매우기 바로 네.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찰떡궁합 같은 이론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얘기 좀 하면 좋겠고 저희가 네. 또 구독자분들한테 네. 받은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 질문 드리고 네. 그렇게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